제가 정원호 후보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처음 정원호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정원호 후보자는 서울시장의 유력한 후보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오세훈 후보가 시장 5선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2030년이 되면, 올해가 2026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2030년 6월에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그 지방자치,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뭐 경기도지사 다 포함해가지고 같은 날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6월 3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 임기는 5년,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임기는 4년. 그러면은 작년에 5년이니까 다음번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고, 그 다음에 요번에 누가 뽑히든지 간에 시장이나 도지사의 임기도 30년까지인데 그 뭐야 선거 일자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 관심사가 오세훈 시장이 5선 그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서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서울시장만큼 중요해진 그 광역단체장이 경기도지사잖아요.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통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026년도에 경기도지사는 또 누가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감이 나타나질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찾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동구청장이 잘한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 설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동구청장이 누구야?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뭐 박주민, 전현희 이런 후보들보다는 그래도 신선한 맛이라도 있을 거니까 정원호 후보자가 그 민주당 후보자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정도 생각 가지고 제가 작년에 정원호 후보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원호가 지금 1등이에요. 지금 오세훈 후보를 아주 상당히 아직까지는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 사람 때문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 덕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일 잘하네 그러면서 명픽 정원호가 딱 됐으니까, 그러니까 박주민, 전현희 다 경선에서 깨고 민주당 후보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누구냐? 누가 뭐라고 해도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 선출하고 저 선임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뭐 오세훈을 뭐 날리느니 마느니 뭐 그런 이야기, 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박형준을 날리고 뭐 어떻게 하니,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선거판을 희한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자가 힘이 쪼로록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가 오히려 처음에 압도적인 그러한 그 한동안은 정원호가 압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또 다시 그 정상적인 그러한 구도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 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는 일 잘한다,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3선이나 하지 않았느냐. 성동구 구 주민들이 얼마나 정원호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지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러면 정원호가 일은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좀 이상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컨설팅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 그게 제대로 된 그 시장 후보로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공약을 발표하는데 본인이 말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중대 교수가 시장 후보를 대신해가지고 공약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만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보좌진 중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래도 후보님이 한 말씀 정도는 해 주셔야지 모약이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취지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게 그 방송사 카메라에 딱 들렸잖아요. 아니, 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내세우는 그 후보로서 내세우는 공약,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약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다음 또 뭐가 이상하냐면은 뭐 반려동물 뭐 강아지나 관련해 가지고 뭐 25만 원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약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정원호 후보자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어봤는데 정원호 후보자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어떤 뭐 마포구청장인가 뭐 어떤 구청장 후보가 정원호 후보자한테 그냥 이렇게 목소리는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입 모양으로 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정원호 후보자가 매불쇼에 나갔는데 매불쇼 앵커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서울시장 후보자로서 정원호가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가 이렇게 바뀐다.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딱 이야기하면 저 같으면 한마디로 어떻게 그걸 이야기합니까? 10마디는 이야기해야죠. 한 5분은 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정원호 후보자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불쇼 앵커가 그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원호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서울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불쇼 앵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친구들 당신 찍으라고 설득 못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정원호 후보자가 그 실력이 있는 사람 맞나? 아니 성동구 요만한 데에서는 일을 잘했을 수는 있는데 성동구하고 서울시하고 사이즈가 같습니까? 예산부터 그다음에 서울시의 상징성이나 완전히 다른데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서울하면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교통이 문제잖아요. 차가 꽝꽝 막히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도 겪어봤냐면 한남대교 건너가는데 2시간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남대교 건너는데 2시간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 그 시간이 2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근데 한남대교 이런 데 꽉 막히면은 그러면 진짜 1시간, 2시간도 걸린단 말이죠. 서울하면은 교통이 가장 큰 문제인데 교통에 대한 대책이 자동차 안 끌고 나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었나? 그런 이야기로 제가 서울시장해도 되겠네. 아니 자전거 끌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자전거나 타고 다니지 뭐.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회사 세계에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빅3 안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자동차를 안 끌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정원호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칸쿤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원호에 관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폭행 문제다.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을 때렸다 그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좀 내용 자체가 좀 시리어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정원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원호는 여수에서 태어나서 여수의 명문 여수고등학교 졸업하고 68년생인데 빠른 68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86학번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면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학번이 같아요. 86년에 그 정원호는 그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저는 저기 서울대 서양사학과 그렇게 딱 들어갔었는데 정원호는 뭘 열심히 했냐면은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인 89년도에 서울시립대 제가 이전에는 총학생회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수정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수정이 됐냐? 1989년에 정원호는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아니었고 뭐였냐면 부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총학생회장으로 착각을 했냐면 그때 총학생회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립대 총학생회장이 물러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그 부총학생회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그때 권한대행을 맡았던 부총학생회장이 정원호 부총학생회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원호는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을 한 게 아니라 총학생회장 권한대행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90년도에 저는 방위 들어갔는데 정원호는 군대 안 가고 뭘 했냐면요. 서총련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서총련 서울지역 총학생연맹인가 뭐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선전부장을 맡았어요. 이 그 좌파 쪽에서는 선전선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1년도엔 제가 방위 1년 반 하고 제대할 때였는데, 소집 해제될 때였는데, 그때 정원호는 서총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전대협 있었잖아요. 그 전대협에 마찬가지로 선전부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자는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 졸업했을 때 그때 운동권에서도 뭘 담당했었느냐, 뭐 조직부장 이런 거라기보다는 선전부장을 쭉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92년도에도 뭘 했냐면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민전인가? 어쨌든 거기에서는 총무부장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운동권 주요 단체들의 아주 중요한 그 메인 리더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서총련 의장이나 전대협 의장이나 임종석이나 김민석 같이 무슨 의장이나 대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조직에 있어서 핵심적인 선전부장, 총무부장 이런 것들을 쭉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93년에 뒤늦은 나이에 68년생이니까 25살 때 정원호가 뭘 하느냐, 군대에 들어가요. 입대를 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방위로 간 게 아니라 현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25살에 현역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 정원호 후보자가 복무를 저같이 방위를 하지 않고 현역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방위하고 뭐 나름 전투 방위했다라고 하지만 현역에 비해서는요, 뭐 다른 저희 동료 방위들께는, 특히 안규백 장관님께도 죄송하지만 방위는요 현역에 비하면 껌이에요, 껌. 그래서 저는 현역 갔다 온 저희 동기들, 저 선후배들이나 저희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전투방이고 뭐 그 M60 사수고 행군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방위들 중에서는 조금 고생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들보다는 군 생활을 편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보다 고생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자 포함해가지고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93년도에 입대했던 정원호가, 20대 중반의 정원호가 다 자기보다 뭐 한 5살, 6살 정도 미친 그러한 그 동기들하고 같이 그 빡세게 군 생활을 했던 정원호가 95년 4월 13일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년에 제대했으면 몇 살 때입니까? 95년에 제대했을 때는요, 만 27살이었을 때고, 그 다음에 그때는 옛날 나이로 치면 정원호가 28살에 그 제대를 한 거예요. 뭐 그 사이에 시립대학은 졸업했겠죠. 그러니까 95년에 4월 13일에 병장 제대하고, 그럼 좀 놀아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정원호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어디에 뛰어들었냐면 선거판에 뛰어들었어요. 이 선거판에, 어디 선거판에 뛰어들었냐면은 제1회 첫 번째 지방선거가 1995년 6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호는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4월 13일에 제대하자마자, 원래 이제 선거 전은 뭐 두세 달 뭐 하지 않습니까? 선거 캠프에 그냥 머리가, 아직 그 병장들은 머리 좀 긴가? 어쨌든 머리가 많이 자라기도 전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선거판에 뛰어드는데 누구 캠프에 들어가느냐? 양재호라고 양천구청장 후보로 나온 분의 선거 캠프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의 양재호 후보를 양천구청장으로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불과 두어 달까지 군에서 병장하고 있었던 정원호가 양재호 그 구청장 당선되자마자 졸지에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몇 급 공무원이 되느냐? 7급 공무원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급 공무원이면 그 구청에서는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충주맨 생각하면 돼요. 그 충주맨이 9급부터 시작해서 8급, 7급 올라가서 6급으로 나왔단 말이죠. 충주맨이 공무원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뭐 20년 가까이 하지 않았나? 10년은 훨씬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마칠 때 직급이 6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7급 된 지도 얼마 안 됐었어요.
아마 9급에서 시작했으면 7급도 했는데 10년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정원호는 자기가 어쨌든 양재호 후보를 구청장으로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겠지 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7급을 딱 하사를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 아이고 정병장님 뭐 그러고 나가서 뭐 하실 겁니까 뭐 그러던 정원호가 졸지에 이제 7급 딱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겠습니까? 기분이가 좋았겠죠. 그리고 그랬는데 이 그 지방선거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7급 공무원이 된 거는 뭐 7월이나 뭐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난지 7급 공무원 딱 단지 3개월 만에 그 1995년 10월 11일에 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삐끗했으면 오늘의 정원호는 잊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1995년 10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월 11일 23시 4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 40분이었어요. 한밤중이었단 이야기죠. 한밤중인 그 한밤중에 정원호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누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냐면 김석영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김석영은 누구냐면은 그 양재호 그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호는 그때 27살이었고 김석영은 몇 살이었냐면은 3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석영 비서실장은 6급이고 원래 구청장 비서실장은 6급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원호는 7급 비서관이었는데 어쨌든 정원호 입장에서는 자기 비서실장이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인 거죠. 그 위에 이제 구청장이 있는 거고 나이 차이도 무려 그 9살이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원호하고 김석영은 그렇게까지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기 시작한 지가 뭐 끼케야 뭐 한 5,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4월 13일에 제대하고 10월 그때는 10월이었으니까 4월 13일 제대하자마자 그 양재호 캠프에 조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채 안 되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죠. 김석영하고 정원호가 그 이전부터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양천구의 신정 5동에 어떤 카페가 있다고 그래요. 이 카페가 뭐 스타벅스나 이런 카페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좀 야리꾸리한 1995년 당시에 뭐 신림동에도 무슨 카페라고 하는 그런 그 편팻말을 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조명이 뭐 이렇게 음침하고 뭐 그다음에 거기서 뭐 술하고 양주하고 뭐 그렇게 파는 그런 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양재호 구청장이 구의회에 나와가지고 그 내 밑에 있는 비서실장하고 비서관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그 카페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유흥주점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나 카페 베네 같은 그런 카페가 아니고 그냥 뭐 물망초 무슨 옛날에 저기 신림동에 저 고시촌 그 약간 외곽쪽에 뭐 이상한 좀 이렇게 거기 그다음에 이제 누님들 딱 밖에 앉아 있다가 좀 놀다 가지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간이 콩알콩알해가 콩알만해져 가지고 후다다닥 도망가고 뭐 그랬던 데 아닐까 싶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양재호 구청장이 유흥주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 베네할 때 그런 카페는 아닌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거하게 마셨어요. 얼마어치를 마셨냐면 무려 15만 원 어치를 마셨대요. 둘이서 15만 원 술 마시기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니까. 물론 안주빨 비싼 거 시키면 15만 원 나오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15만 원은 언제적 15만 원이라고요? 1995년 15만 원이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제가 그때 고시 공부하고 뭐 그럴 때였나 뭐 그러겠는데 95년에 500원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요. 뭐 컵라면하고 뭐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그 1995년이었어요. 1995년에 제가 신림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집 나와가지고 고시원 들어있었나 뭐 어쨌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주머니에 500원짜리 하나 딱
저 들어있으면요. 그냥 왠지 든든했다고요. 그냥 이걸로 컵라면 먹을 수도 있고, 빵하고 뭐 우유 사 먹을 수도 있고, 95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31년 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15만 원이면요. 지금으로 치면은 1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근데 둘이서 15만 원어치를 먹었다라고 하면 그런 카페에서 무슨 호텔 무슨 뭐 그런 근사한 와인바도 아니고 그런 카페에서 15만 원어치를 먹었다? 이거는 그때 정원호, 김석영 이런 사람들 월급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월급이 95년에 얼마쯤 됐을까? 제가 2000년에 사법연수원 들어가가지고 제가 99년에 사법연수원 들어갔을 때 월급이 사무관 월급이었는데 60몇만 원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급, 6급 뭐 월급 얼마 됐겠습니까? 100만 원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15만 원이면은 월급에 100만 원이라고만 쳐도 100만 원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법연수생은 그 5급 사무관 대우 해주거든요. 그때 60만 원 뭐 그 정도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얼마 받냐? 그랬더니 뭐 이 정도 받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밖에 안 주냐? 그랬던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15만 원은요. 제 생각에 지금 체감하면 100만 원 이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건 이제 확실한 것 같고 이렇게 딱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시비가 붙었어요. 옆에 다른 사람이 또 그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국회의원 비서관이었어요. 박범진 의원이라고 옛날에 이제 뭐 기자 출신의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나 아니면 아직 계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한 9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박범진 의원이 당시 양천구 갑의 국회의원이었는데 박범진 의원의 비서관이 있었는데 그 비서관이 누구냐면은 이재곤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재곤 씨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정원호하고 띠동갑이었어요. 그러니까 39살이었다는 이야기죠. 정원호는 27살, 김석영은 36살, 이재곤은 39살. 그런데 뭐 보다 보니까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옆자리에 무슨 이야기하는 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구청장 뭐 양재호 뭐 어쩌고 저쩌고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쟤네가 요번에 당선된 양재호 구청장의 비서실장 비서관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당시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이 이재곤 씨가 합석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 김석영 비서실장 양천구 비서실장한테. 그러니까 합석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 이러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비가 붙었냐면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놔두다가 이건 판결문에 나온 건데 이 판결문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합석해서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단어냐면 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정원호 당시 비서관이 주먹과 그다음에 제가 발이 안 올라가가지고 발을 생각하세요. 발로 피해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재곤 비서관인데 이재곤을 그 주먹으로 어디를 쳤냐면요. 얼굴을 때렸대요. 저는 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왜 제가 싸움을 안 했겠습니까? 싸움하면 내가 맞을 게 뻔한데 제가 왜 싸움합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하든지 도망가든지 해야지. 그런데 싸우는데 얼굴을 이렇게 가격하는 일이 많이 있을까? 근데 어쨌든 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을 갖다 딱 보면은 정원호 비서관이 이재곤 비서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발로 차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수차 얼굴을 발로 뭐 배나 어디나 피해자를 갖다가 차가지고 그래서 전치 2주 요치라고 되어 있는데 판결문에는 요치가 무슨 뜻이냐면은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얼마다? 2주간이다. 2주간. 그러니까 구순부 좌상이니까 아마 주먹으로 얼굴을 딱 쳤는데 여기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입술이 터졌다는 이야기지. 전치 2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에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러니까 뭐 카페 주인이나 아니면 뭐 그 뭐야 이재곤 그 비서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이재곤 비서관이 직접 연락을 했을 수 있겠죠. 112를 때린 거예요. 112를. 그러니까 경찰관이 2명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이거는 사람을 갖다가 진짜로 주먹으로 얼굴 패가지고 입술에서 피가 철철철 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체포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원호 비서관이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처음엔 주먹도 쓰고 발도 썼다가 이번에는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다? 헤딩을 했다. 헤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경찰관의 귀를 갖다가 헤딩으로 박았대요. 몇 번?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헤딩으로 딱 그 머리를 갖다가 맞아가 귀를 맞으니까 귀를 다쳤어요. 이 귀 다친 거는 전치 얼마냐면은 전치 10일이에요. 전치 10일. 그 전치 10일에 그 요치 10일에 우측 후두부 오른쪽 후두부 이 그 뒤쪽 후두부 좌상 그러니까 그 오른쪽을 갖다가 들이받은 거야. 정원호 후보자가 여수인데 여수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그걸 잘 몰랐던 모양이네. 근데 정원호 후보자가 그 비서관이 이제 머리도 또 잘 쓰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정원호 머리도 잘 쓰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경찰이 더 열받았겠죠. 아니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입에서 피가 철철철 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관내 국회의원 그 비서관님이란 말이야. 우리 비서관을 갖다 이렇게 이 사람을 갖다 현행범 체포해야 되는데 심지어 나를 갖다가 들이받아가지고 띵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치 10일이 나왔어요. 전치 10일요. 귀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사람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저 김석영 비서실장은 어떻게 했느냐. 연행을 거부하면서 순찰차 앞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나 잡아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원호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해를 했대요. 이 자해했다라는 이야기는 판결문은 없습니다. 이거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와중에 정원호 후보자를 이제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순찰차 안으로 들이밀려고 하니까 정원호 비서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아까 머리를 들이받은 경찰관 말고 또 다른 경찰관을 어떻게 했느냐. 발로 가슴팍을 갖다가 팍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요치 2주, 그러니까 전치 2주에 그 흉부 좌상을 입은 거예요. 흉부 좌상. 그러니까 그 가슴을 발로 찼다고 그랬으니까 가슴이 흉부가 아니겠습니까? 흉부 좌상이 딱 났는데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지. 쉽게 말하면. 정원호 후보자가 진짜 좀 치네. 뭐라 그럴까? 누구야? 하정우 후보자는 좀 손을 갖다 좀 털더니 정원호 후보자는 좀 치네. 그래가지고 주먹도 쓰고 발도 쓰고 머리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원호 후보자가 그 와중에 옆에 지나가던 그 앞에 카페 앞에 있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28살이었습니다. 28살이면 정원호 후보자보다 1살 많았던 아마 저랑 똑같은 67년생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카페에서 막 소란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경찰도 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말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뭐 밀었는지 해가지고 그 주민 양천구의 주민 김모 씨 그 28살짜리 김모 씨를 밀었는지 어쨌는지 이 사람도 전치 2주에 경추부 염좌를 딱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4명한테 상해를 입힌 거고요. 2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를 갖다가 입힌 겁니다. 이런 일이 딱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거기에 나온 건데 저기 어디에 나온 거냐면은 그 녹취록에 나온 건데 미리 말씀을 딱 드리면은 이 김석영 그 비서실장이 좀 웃긴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나 비서실장이야 그러면서 경찰한테 나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니네 서장하고 말이야 싸움나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 비서실장이야 어쩌라고. 그런데 나 구청장 비서실장이야 어쩌라고. 나
민선구청장 비서실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 구청장 비서실장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꼭 민선을 붙였대요. 나 민선구청장 비서실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김석영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도망갔대요. 막 그러면서 아 이거 잘못하다가 잡혀가면 진짜 깜빵하겠네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몇 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냐면 50m도 못 가서 발병이 나가지고 붙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 나이 36이면은 아직 한창 때 아닌가? 그러면 뭐 달리기 다다다다 하면 좀 도망갈 수 있었나? 근데 경찰들이 더 젊은 경찰들이었나? 어쨌든 김석영 구청장 비서실장은 도망갔는데 100m는커녕 50m. 50m면은 10초도 50, 뭐 아무리 술 취했어도 50m 뛰어가는데 10초면은 가지 않았겠습니까? 10초 동안 따다다다닥 뛰어가다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구속이 됐어요. 그때 누구도 구속이 됐습니까? 정원호 후보자도 구속됐어요. 구속돼가지고 깜빵에 얼마 있었냐면 5일 동안 있었어요. 이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5일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풀려났어요. 어떻게 풀려났냐면은 구속적 부심을 했는데 구속적 부심에서 그 정원호를 그 풀어준 거예요. 아이 뭐 그 신분 확실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비서고 뭐 그 다음 나이도 젊고 뭐 그때까지 전과는 없었겠죠. 뭐 그러니까 풀어주자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정원호는 10월 12일 그 새벽부터 10월 16일까지 닷새 동안 그 양천경찰서에서 그 구금되어 있었던 구속되어 있었던 그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것을 제일 먼저 밝혀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사람은 누구냐? 장해찬이었어요. 장해찬이 작년 12월에 2025년 12월에 정은호 구청장이 이렇게 막 뜨려고 하는 걸 딱 보고 정은호 뭐 문제가 있나 막 이렇게 리서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폭행 전과가 있네. 라고 하면서 정원호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장해찬 그 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 장해찬 부원장인가 지금 부원장 그만뒀죠. 근데 그때는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원호의 폭행 문제를 문제 삼은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first stage는 장해찬이었어요. 장해찬이 정원호한테 이런 그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밝혔고. 근데 이거는 뭐 빼박이니까 성동구청장 선거 나갈 때마다 전과에 이런 걸 다 냈으니까 그걸 아마 장해찬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원호가 뭐 사과를 갖다 했죠. 아이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젊은 날에 치기였다 뭐 이렇게 미안하다. 그때 제대로 사과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세컨드 스테이지는 누구였냐면 주진우 의원이었어요. 주진우 의원이 며칠 전에 뭘 올렸냐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정원호 판결문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올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정리한 내용이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판결문을 제가 그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뭐 그 내용을 갖다 보니까 이거 좀 심했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폭행 전과가 있었나 보다. 더군다나 벌금 전과니까 뭐 그렇게 뭐 그 한 게 아니고 뭐 20대 때 젊은 날에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옥신각신 시비가 붙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한테 딱 쳤는데 뭐 폭행이다 해가지고 벌금 먹고 그냥 끝났나 보다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4명한테 단순한 폭행도 아니고 전치 제일 짧은 게 10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치 2주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간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폭행의 대상자에 경찰관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폭행하는 방법도 주먹도 쓰고 발도 차고 심지어 머리로 헤딩까지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 판결문 보고 제가 이거는 조금 좀 이렇게 뭐 일반적인 건 아니네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김재섭 의원이 빵 하고 터뜨린 거는 이거는 단순한 폭행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어디 들어갔냐면 1995년 10월 20일에 뭐가 있었냐면 아침 10시부터 그 오후 4시 54분까지 오전 10시부터 16시 54분까지
거의 7시간 동안, 물론 중간에 이제 점심 먹고 뭐 한 2시간 빼야 되겠죠. 한 5시간가량 뭐가 있었냐면은 양천구 의회 제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의사록이 쫙 그 나와 있고 참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천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대 의회부터 최근까지 지금까지 모든 의사록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1995년이면은 제1회 지방선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995년 10월 20일은 제2대 의회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1991년에 제1회 지방의원들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5년에 제1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왜 1991년이 제1회가 아니었냐면 1991년에는 지방의회, 구의회, 시의회 의원들만 뽑았고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들은 뽑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95년이 정식으로는 제1회지만 의회로 따지면 제2대 의회가 됐던 거예요. 제가 10월 20일 왜냐하면 그 김재섭 의원이 가르쳐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1995년 10월 20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 제가 적어가지고 10월 21일엔다 해가지고 양천구 의회 홈페이지 딱 들어갔더니 그 의사회 그 10월 20일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딱 클릭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쫙 아주 길게 막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 당시 양천구의 그 의원들은 34명인가 36명인가 그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위용복 의원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용복이라고 하는 의원이 KBS 보도에 의하면은 12일 오후부터 13일 아침까지 KBS에서 1TV, 2TV, 그러니까 7번, 9번 계속해서 우리 양천구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비서실장하고 비서관이 경찰을 갖다가 때렸대더라. 언제 때렸다는 겁니까? 10월 11일 23시 40분이니까 10월 11일 23시 40분부터 10월 12일 00시 한 30분까지 뭐 그 기간 동안에 그 비서관하고 비서실장이 경찰관하고 주민을 막 주워 팼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부터 이런 이야기를 그 전에 들은 기자들이 막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KBS에서는 1TV, 2TV에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CBS에서도 방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조중동이나 이런 중앙지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래가지고 우리 양천구 의회 양천구에서 구청장 비서실장하고 비서가 조폭이냐 막 이러면서 쪽팔리다 이런 이야기를 양천구 의회에 위용복 의원이 처음에 이제 딱 이야기를 갖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행일 의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장행일 의원은 1991년부터 구의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구의원 3선하신 분이었는데 이때는 2대 구의원이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구의원 한 지 벌써 5년 차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짬밥이 있는 그런 구의원이었다는 이야기죠. 구청장 나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13일 CBS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뉴스를 보고 스스로 알아봤습니다. 스스로 알아봤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장행일 의원은 위용복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또 이야기했던 의원들이 뭐 김기천 의원도 있고 한광섭 의원도 있었는데 그래도 장행일 의원이 구의원이 독보적이었어요. 왜 독보적이냐? 내가 13일 아침에 CBS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장행일 의원이 스스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장행일 의원이 95년에 구의원 출마하면서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 포스터를 찾아봤어요. 그 포스터가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봤더니 장행일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상북도 의성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뭐 꼭 지역별로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운 분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의성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영남대학교 상학과, 영남대 경제학과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영남대 상학과를 나온 다음에 뭘 했던 사람이냐면 이 장행일 씨가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영남일보와 신화일보 기자를 했다. 그 다음에 상학과 나왔으니까 취재 기자를 했대요. 아예 그냥 기자를 취재 기자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포스터에 제가 조그마한 글씨를 갖다가 막 눈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막 가지고 눈을 갖다 집중해가지고 정신이 또 하살성하니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막 키우니까 보이더라고요. 영남일보, 신화일보 기자, 취재 기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상일주택이라고 하는 건설회사 대표도 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하면서 구의원은 이게 겸직이 가능하니까 지방자치시대네? 그럼 내가 구의원부터 해야지 해가지고 구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이 장행일 씨가. 그러니까 저는 이 장행일 의원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렇다?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이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 뭐 그걸 갖다가 그래? 그 구청장에 비서실장하고 비서가 사람을 팼어? 그것도 국회의원 비서관? 그 국회의원 비서관이 어느 국회의원이야? 민주당이야? 아니야. 박범진 의원이면 저기 뭐 민자당이니까. 나 경북 의성인데 나랑 성향이 비슷한데 그 사람 비서관을 팼어? 주민까지 팼어? 경찰관을 갖다 둘이나 팼어? 어떤 놈이야? 도대체 어떤 일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장행일은 당시 장행일은 1995년에 장행일은 구청장이 아니라 기자로서 이걸 취재한 거 아닌가? 저 그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야기를 나온 거예요. 구청장님 나오세요. 제가 스스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김석영 비서실장하고 정원호 비서관이 무슨 신정 5동의 모 카페에서 무려 15만 원어치 술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싸게 그 술을 갖다가 마셔도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술을 마시고 23시 40분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때는 이미 술집에 있든 어디 있든 이미 저는 꿈나라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몇 시부터 술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퇴근하고 8시부터 술 마셨다고 쳐봐요. 3시간 동안 술 마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술자리 파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정원호가 그랬는지 김석영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사록에 따를 때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카페 여주인을 갖다가 부른 거예요. 제 생각엔 좀 젊은 사람이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하고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 좀 거시기 하잖아. 그럼 야 네가 좀 해라. 아니면 제가 선배하고 이렇게 술 마시는데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혁진아 네가 좀 이야기해. 네가 좀 물어봐. 좀 잘 좀 해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카페 주인 불러가지고 어이 김마담 그러면서 저기 저 아가씨 저 언니 여종업원 나랑 같이 외박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장행일 구의원이 전직 기자 출신의 장행일 의원이 취재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카페 사장, 두 번째는 카페 그 여종업원, 아니면은 박범진 의원의 비서관. 이 세 사람은 옆에 있으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비서실장인지 알았으면 실장님 그러면서 아니면 무슨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다 사장님이니까 사장님 우리는 그런 집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랬더니 갑자기 정원호가 그랬는지 김석영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요? 그러면서 나 누군지 몰라? 나 비서실장이요. 어디 비서실장? 구청장 비서실장? 어떤 구청장? 민선구청장 비서실장이요. 그러면서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들 앞으로 영업 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녹취록에 나와 있는 정확한 워딩은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 이런 말을 장행일 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녹취록에 있는 의사록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베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그 이재곤 비서관이 말렸대요. 말리니까 그 이재곤 비서관이 말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확 열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이 이재군 씨, 당신 국회의원 비서관이면 최고냐? 당신 국회의원 비서관이야? 그럼 다냐? 그러면서 이재군을 패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누가 팼느냐? 비서관이면 최고냐라고 하는 말은 그 정원호 그 후 비서관이 했는지 김석영 비서실장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때린 거는 누가 때렸느냐? 정원호 비서관이 때린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100% 확실한 겁니다. 왜냐 이거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정원호 후보자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때렸습니까? 그 주먹으로 얼굴을 갖다가 까고 그 다음에 발로 또 때리고 이렇게 여러 번 이걸 갖다가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앞에 있었던 신정 5동 주민, 그 카페가 신정 5동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28살짜리 김모 씨가 딱 들어와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 싸우세요? 왜 사람을 패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뭐 정원호가 그랬는지 김석영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폭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가슴과 어깨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호 후보자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군에 있으면 뭐 합니까? 태권도 단증을 따라고 그런단 말이죠. 태권도 단증 딸 때 중요한 거는 발차기 아니겠습니까? 팔로 뭐 어이 이런 거는 저도 잘해요. 근데 발이 저는 개발이라 어이 하면서 요만큼 올라가. 근데 그 단 따려면 발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정원호, 군대 제대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아직 이때는 6개월도 안 된 정원호는 발이 그냥 쫙쫙 올라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어디서 김모 씨 28살짜리 나보다 한 살이나 많을까? 학번으로 따지면 나랑 동갑인데 어디서 끼어들어? 그러면서 가슴을 발로 차고 가슴을. 그다음에 어깨까지 발로 찼대요. 발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야. 발을 이렇게 팍 올려가지고 찍었나? 태권도 잘하는 애들은 막 그런 걸 갖다가 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김모 씨가 신정오동 주민 김모 씨가 전치 2주 해가지고 입원까지 했대요. 어디 입원했느냐? 홍익병원이라고 있대요. 홍익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사태가 이렇게 커지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112에다가 신고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달려온 거예요. 경찰이 한 명은 홍순경, 또 한 명은 심순경. 홍 씨와 심 씨가 순경이 돼가지고 둘이 밤 그 새벽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가로등도 졸고 있는 파출소 안에서 심순경하고 홍순경이 졸고 있었는데 112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어이 심순경, 어이 홍순경, 저희 당신네 관내에서 지금 폭행 사건 일어났으니까 빨리 가보셔, 출동하셔 해가지고 신정 5동에 그 카페로 막 출동을 갔다가 딱 했더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정원호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예비군 정원호가 어떻게 했느냐. 이 홍순경에 대해서는 홍순경은 가슴하고 어깨를 갖다가 맞았다라고 했으니까 홍순경에 대해서는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얼굴을 막 여러 번 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다. 저 홍순경에 대해서는 홍순경은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얼굴 파파파파 때린 거고 그 다음에 심순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머리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로 그 오른쪽 귀를 갖다가 들이받았어. 그래가지고 홍순경은 가슴과 어깨에 전치 2주, 심순경은 우측 후두부 좌상, 홍순경은 그 요치 2주에 흉부 좌상 뭐 이런 걸 갖다가 한 거예요. 아닌가? 아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을 갖다가 하면 신정 5동 주민 김모 씨는 어떻게 했냐면요.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얼굴을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발로 찼다고 그랬는데 좀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네. 그 다음에 순찰차 안으로 태우려던 홍순경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순경 전치 2주, 심순경 전치 10일, 그 다음에 김모 씨 전치 2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장행일 의원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정원호는 자해행위라고 이렇게 막 그었나? 자해행위를 어떻게 했나? 막 이렇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막 맥주병 팍
맞겠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해 행위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좀 거시기한 거는 이 김석영이라고 하는 비서실장님은 혼자 살려고 막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새벽에 막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막 어수선하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어수선하니까 신정 5동 주민 한 30몇 명이 막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막 경찰도 얻어 터지고 막 주민도 얻어 터지고 국회의원 비서가 입술에서 피 철철철 나고 그러니까 이 김석영 그 비서실장이 나 민선구청장 비서실장이야. 나 누군 줄 알아? 나 민선구청장 비서실장이야. 뭐 이러면서 이거는 장행일 씨의 표현인데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줬대요.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나? 어쨌든 어떤 주민이 장행일 구의원한테 취재를 하던 장행일 구의원한테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 의원님, 구의원님 그러면서 제가 그날 있었는데요. 아우 혐오스럽더라. 아우 불쾌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김석영 구청장은 어떻게 했다? 도망가기 시작하더라. 아니 자기 밑에 있는 정원호 비서는 어떻게 하고 50m나 막 그게 도망가나. 아유 110리도 뭐 10리는커녕 50m도 못 가서 발병 났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붙잡힌 거예요. 누가 붙잡았습니까? 28살짜리 신정호동 주민 김모 씨가 열 받은 거죠. 열 받고 그다음에 경찰도 열 받은 거지. 근데 저기 저놈 도망간다. 아, 저 비서실장님 도망가신다 해가지고 우르르 3명이 쫓아가가지고 넘어뜨리고 그 덜미 잡아가지고 순찰차에 집어넣고 정원호도 집어넣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장애인일 그 구의원이 양재호 구청장을 앞에 놓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딱 한 다음에 비서실장하고 당신 비서가 이렇게 임기 시작한 지 6개월은 한 3, 4개월 만에 벌써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 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양재호 구청장한테 물어봤더니 질의를 했더니 요구를 했더니 양재호 구청장이 관내 카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떠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떠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양재호 그 구청장이 이거를 잘 알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그런가? 양재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재호가 그 전라북도의 최고 명문 전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양재호가 1952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95년이니까 43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양재호도 4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구청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양재호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뭘 했던 분이냐면 그 전주의 최고 명문 전주고등학교 시험 치던 때 전주고등학교입니다. 67년에 전주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은 어딜 갔냐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재수해서 71학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년도에 졸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시험에 딱하니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도 잘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검사하셨던 분이에요. 양재호 그 구청장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검사를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검사를 3학년까지만 하고 초임은 대구지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대구지검 초임, 그 다음에 순천 내려갔다가 서울지검 그때는 남부지청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부가 지검이 되기 전이었어요. 남부지청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옷 벗고 91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했으니까 그 검사 생활은 딱 5년만 하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남부지청 앞에 변호사 사무실 쫙 열어놓고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전관이니까 아직 부장도 안 달았지만 전관이니까 좀 긁어보았다는 이야기지. 전관 예우 받았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런 폭행 사건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찾아가야지. 그런데 그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 누가 따끈따끈하냐? 양재호 변호사가 따끈따끈하네. 남부지청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요. 김석영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사무장 출신이에요. 사무장.
양재호 변호사의 사무장이 김석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석영 사무장이 그 법원 검찰청 앞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 있으면 그 무슨 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면은 김석영 씨가 뭐 검찰청 직원이었을 수도 있을 수도 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검찰청 직원 데리고 나와가지고 검사님들이 변호사 개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싹쓸이하고 뭐 그랬던 때가 옛날에는 95년이나 이럴 때는 있었으니까 91년부터 이렇게 변호사에서 돈을 좀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도 뭐 한 3, 4년 하면 지겹거든요. 뭐 할 거 없나? 뭐 제1회 지방선거인데 구청장 뽑는 데네. 내가 출마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구청장 된 분이 양재호 구청장이고 그다음에 이 장행일 의원이 그 양재호 그 구청장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김석영 비서실장 당신 사무장 하던 사람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는 거기에 대해서 양재호 구청장이 예스다 노다라고 대답은 안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의원이 물어볼 정도면 김석영 씨가 36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 비서실장 한 걸 보면 그러면은 그 양재호 변호사님, 양재호 검사님의 사무장 했을 개연성은 높아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외박 운운하고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쉽게 말하면 외박 할 수 있냐 이 이야기는 여종업원하고 술집 여종업원하고 뭐 사람들 이야기하는 뭐 2차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정원호 그 후보자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보자가 아니라 정원호 후보자 측에서는 외박 운운한 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정원호 후보자가 그렇게 밝힌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정원호 후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람을 팼단 말이에요. 사람을 몇 명을 팼습니까? 4명을 팼어요. 4명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치 2주가 3개예요. 그럼 전치 2주 합치면 전치 6주잖아요. 물론 이렇게 계산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치 6주에다가 10일이면은 1주 반이잖아요. 전치 7주 반이나 되는 중대한 상해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 28살짜리 김모 씨는 홍익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구속됐었지만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이 올려준 판결문 보니까 사건 번호 나오고 그 죄명이 나오는데 폭처법 위반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밤중에 뭐 2명이서 같이 공동해가지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폭처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죄명이 뭐냐면 공무집행 방해예요. 이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돼야지. 그런데 공집방 치상이 이렇게 되면요. 웬만하면 구속이거든요. 더군다나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관을 두들겨 팼다? 이거는 제가 아는 이상 하는 거의 다 구속돼가지고 이거는 벌금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벌금형이 나왔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형사사건 많이 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부탁받아가지고 한 형사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어요. 한 60 가까이 됐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기 축구에 나간 거야. 뭐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그래가지고 조기 축구니까 뭐 아침 7시부터 볼 차기 시작하면 뭐 8시, 9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10시인가 11시인가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조기 축구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점심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부터 볼 찼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마셨나 소주를 마셨나 그중에 한 분이 술이 이만큼 딱 취했어.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면서 술집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이지 술집도 아니에요. 거기 식당에서 그냥 반주하라고 뭐 막걸리 뭐 소주 이렇게 내줬는데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막 약간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점심 좀 있으면 점심 장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한테 나 기분 좋은데 기분 잡치겠다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거든요. 근데 그 경찰을 밀었어. 그냥 다치지도 않았어요. 구속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 왔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도 구속되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마시고 난동 피워도 경찰 오면은 고분고분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 치상 이런 게 딱 붙기 시작하면 이거는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무조건 그냥 합의 봐야 되고 그래야 된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원호는 어떻습니까? 지금 4명을 갖다가 팼는데 한 명은 28살짜리 주민이에요. 또 한 명은 국회의원 비서관을 전치 2주로 팼는데 그것도 얼굴을 갖다가 주먹으로 날려가지고 입술에서 피가 입술 터질 정도로 다쳤는데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경찰 2명 전치 2주 전치 열을 방법도 안 좋아요. 요즘에 누가 머리를 헤딩을 갖다가 해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들이받습니까? 그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해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마음 먹고 뒤통수 갈기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공직방 치상인데 이게 어떻게 벌금형이냐? 이게 벌금이 300만 원이면 30년 전 300이니까 이거는 작은 돈은 아닌데 300만 원. 뭐 그렇게 아주 큰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사안이면.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벌금 300짜리지? 그러니까 저는 뭐 아니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왜냐하면 양재호가 그 남부지청에서 검사하던 그 남부지청 검사들 입장에서도 우리 선배가 저 구청장 되셨네. 그럼 뭐 출세했네. 잘 됐네. 아 근데 이제 거기 비서실장하고 비서관이 뭐 이렇게 뭐 무리를 빚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깜빵에 있는데 아니 그래도 팔이 안으로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인간적으로 이거는 진짜 정원호 후보자가 입이 10개라고 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뭐냐면요. 그 28살짜리 김모 씨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경찰이 저같이 이렇게 사복 입고 왔겠습니까? 순경인 걸 보니까 젊어 보여요. 아마 30 되기 전이거나 30 넘어봤자 30대 초반이거나 순경으로 입직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려 보여. 하지만 경찰 정복 입은 사람이 그 공무원인데 그 아무리 늘공이 아니고 어공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장의 비서실장이고 구청장의 비서관인데 아무리 젊다고 하고 아무리 계급이 그 말단 순경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을 그렇게 그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가슴을 갖다가 그 밀치고 차고 그러기에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공무원인데 구청장 모시는 비서관인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그 꼴랑 7급 비서관 공무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서 이런 분이 서울시장 되면은 대통령 들이받으려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제일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재관 씨예요. 이재관 씨. 이재곤 씨. 이재관이 아니라 이재곤입니다. 이재곤 씨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살이라고 했어요. 정원호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27이라고 그랬어요. 동갑이에요. 동갑. 띠동갑. 띠동갑이면은 지금이야 제 입장에서 저만 해도 저보다 이제 나이가 12살 많으면 한국 나이로 치면 72살이신데 그럼 높아 보이죠. 그런데 27살짜리가 39살을 갖다가 바라보는 게 나이 차이가 더 많게 느껴지겠습니까? 저 같은 60다 된 사람이 72살 먹은 형님한테 나이 차이가 더 많게 느껴지겠습니까? 당연히 27살한테는요. 39살이면 하늘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박범진 의원의 현직 비서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깠다는 거잖아요. 입술이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발차기 했다는 거죠. 발차기. 자기보다 12살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걸 보면 뭐 인성까지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나? 상식적이지가 않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이 당시 신문 기사를 갖다 딱 보니까 정원호 비서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박범진 의원 비서관, 이재곤 비서관과 합석해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술 취해서 다른 일들은 그 밖의 일들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1995년 10월 이 당시에 조선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합석해서 함께 술 마신 건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건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정원호 후보자가 기억이 난다는 겁니까? 뭐가 기억난다고요? 5.18 가지고 그 이야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 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5.18 이야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판결문에도 5.18 이야기 없고요. 그 다음에 장행일 구의원의 이 녹취록에도 5.18 이야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5.18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신문 기사에 나와요. 6.27 선거, 이 6.27 선거가 1995년 6월 27일 제1회 지방선거고요. 그 다음에 5.18 관련자 처벌 관련 말다툼이 있다가 이렇게 그 폭행으로 번졌다라고 하는 게 신문 기사, 한국일보인가 어딘가 거기 기사에는 5.18 이야기는 그 기사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공식적인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 판결문하고 정은호 판결문하고 그 다음에 그 양천구 의회 의사록에는 5.18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판결문에는 정치관계 이야기 등이라고 나오니까 이 정치관계 이야기에 6.27 선거 5.18 관련자 처벌이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판결문에는 5.18 이야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18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박범진 의원이 그 당시에 양천 갑 의원이었는데 박범진 의원은 그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민자당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뭐 보수 꼴통이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박범진이 아마 제 기억에 서울대 정치학과 다니다가 구속됐었어요. 어떻게 구속됐었냐면은 민비련이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운동권 서클이었거든요. 민비련이 뭐냐면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의 그 주도하에 그 서울대 교수가 그 진보적인 아주 그러한 그 레디컬한 교수가 똘똘한 서울대 학생들 제자들 모아놓고 학습시킨 게 그게 민비련이거든요. 민비련 사건인데 유신 때 이 민비련 그 이적단체다 해가지고 민비련이 일망타진됐는데 거기에 그 연루돼가지고 구속됐던 사람이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박범진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범진 의원이 뭐가 되냐면 기자가 돼요. 어디 기자가 됐냐? 조선일보 기자가 되다가 그러다가 정치를 시작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밑에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YS 밑에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당은 민자당인데 그게 민정당도 아니고 자민련도 아니고 김영삼의 민주당의 민자당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박범진 의원이 뭘 주장했냐면은 전두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전두환을 어디서 내쫓는다?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된다. 전두환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내쫓겨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그게 박범진이거든요. 왜 전두환을 내쫓겠습니까? 전두환이 5.18 학살의 주범이기 때문에 5.18 학살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할 때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전두환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박범진의 비서관이 이재곤 비서관인데 이재곤 비서관도 자기 영감님 따라가지고 5.18 학살 전두환 그 처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원호하고 김석영하고 이재곤하고 5.18에 있어서는 의견이 합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두환은 그냥 사형시키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 모르겠습니다. 이재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재곤 씨가 나와가지고 이걸 시시비비를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박범진 의원은 전두환을 갖다 아주 그냥 증오하고
전두환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박범진인데, 그런데 여기서 5.18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가 뭐 서로 시비가 붙었다? 저는 이건 그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차 몰고 오면서 주진우 의원 뭐 기자회견하는 거 얼핏 봤는데,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아마 이재곤 씨일 것 같은데, 그 뭐 5.18 이야기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제가 그 에일린 왕이라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디아 거기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아마 오늘은 그냥 요 정도로 정리를 갖다가 좀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시까지 5시까지 채널 A 가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은 그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김재석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녹취록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원호 후보자는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커질 수 있냐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정원호 후보자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장행일이나 카페 사장이나 카페 그 여종업원이나 이재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더 정확하게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정원호 후보자는 누구와 비슷한 그 처지에 그 봉착할 수 있냐면 전재수 후보자하고 되게 비슷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재수 의원이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 안 받았다, 통일교에서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말을 흐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 까르띠에 안 받았다, 8마디를 갖다 딱 했는데 만약에 까르띠에 받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 허위사실 공표죄 돼가지고요, 부산시장에 당선돼도 그 피선거권 박탈돼서 그 날라가고요, 선거에 들어가는 그 많은 돈, 그거를 다 전재수 후보자가 다 그 온팡 뒤집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전재수 후보자가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르띠에 받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원호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외박하자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오세훈 후보자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백방으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카페 여사장을, 그 당시 카페의 여사장을, 그다음에 그 당시 카페의 여종업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그냥 소란이 컸습니까? 주민들이 30명이 막 몰려오고 구의에서도 막 KBS에서도 막 나오고 그 카페 막 그 TV 카메라가 그 카페 정무도 막 찍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정원호 후보자가 외박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했더니 니네 장사 그만하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면서 그러면서 일이 발생해가지고 막 그냥 그 다음에 사람 뭐 이것만 터졌겠습니까? 발길질하면서 뭐 탁자도 날라가고 뭐 맥주병도 깨지고 막 온갖 소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만약에 그 카페 여사장이 증언하는 순간 정원호 후보자는 서울시장 당선돼도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자기가 모아놨던 뭐 여수에 있는 땅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팔아가지고 선거 비용 다 보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자는요, 그냥 정원호 후보자 측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 없었다라고. 그럼 그 진정성이 인정이 될 수 있지. 근데 본인은 그냥 입 쑥 닫고 있고 가만히 있고 옆에서 무슨 뭐 후보자 그 비서관이나 후보자 따라다니는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 없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거는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한테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무리 김재섭 의원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김재섭이 이걸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못 찾아요. 1995년 10월 20일에 녹취록에 저기 의사록이 있다라고 한 것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저보고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뭐야 정원호가 비서관이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일일이 다 뒤지고 그다음에 이 21자 녹취록만 해도 이만큼인데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안 보고 말지.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제보를 한 거예요. 1일 전에서 김재섭 의원실이죠. 네 맞는데요. 제보할 게 있는데요. 네 뭔데요? 그러니까 저기 정원호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1995년에 4월 달에 제대하고 6월 달에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7월인가 아마 비서관 됐을 건데요. 10월 달에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10월 20일에 그 재밌는 거 있으니까 양천구 의회 의사록 제가 번호까지 불러드릴게요. 이 번호가 뭐냐면 2대 그 양천구 의회 제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록 한번 뒤져봐 보세요. 그러면은 전 이만 그러면서 뚝 끊으면 그러면은 김재섭 의원이나 그 의원실의 그 보좌관이 이거는 뭔가 있어 보이는 냄새가 난다. 킁킁킁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쫙 보다가 어느 정도 딱 보기 시작하면 장행일 의원이 딱 나오는데 그 장행일 의원이 이야기한 게 15만 원에다가 뭐 외박 가능하냐 화를 내면서 장사 그만할래 그러면서 얼굴을 갖다가 패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주진우가 올려놓은 판결문이랑 대조를 해서 딱 보니까 그림이 딱딱딱 맞네. 피해자 4명 맞네. 장행일이 누구야 딱 봤더니 기자 출신이네. 역시 다르긴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은호 후보 측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게 왜 잘못됐고 기자 출신의 장행일이가 뭐가 틀렸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서울시 유권자들한테 시민들한테 명확히 밝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저께인가요? KBS에서 이 장행일 씨한테 장행일 씨가 1995년에 50세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81세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장행일 전 구의원한테 KBS에서 알아봤더니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나는 아예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연루되기 싫다 이런 뉘앙스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정원호의 신정 5동 카페 폭행 사건의 전말을 신문 기사와 그다음 판결문과 그리고 의사록을 종합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저기 의사록이라도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